당신의 신용점수를 알고 계신가요? 신용점수 올리는 꿀팁 5가지.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신용. 신용도가 높다면 낮은 이자로 돈을 쉽게 빌리고 카드 발급도 쉬운 반면 신용도가 낮으면 대출은 물론 카드 발급도 어렵습니다. 평소에는 중요성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를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신용등급과 신용점수제의 정의, 신용점수를 올리는 꿀팁 5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용등급이란 무엇인가? 개인의 여러가지 신용정보를 평가하여 신용상태를 수준별로 구분한 등급을 말합니다. 즉, 각 개인의 신용도가 얼마나 좋은지 평가하는 지표이지요. 신용등급은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에서 정하는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코리아 크레딧 뷰로,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정합니다. CB는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앞으로 1년 안에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를 할 가능성들을 수치하여 신용평점을 1점부터 1000점까지 산정하고 활용하기 편하게 10개 구간으로 나눠 신용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신용이 좋은 고객으로 평가되며 일반적으로 1에서 4등급은 부실화의 가능성이 낮은 우량등급, 7에서 10등급은 부실화의 위험이 높은 위험등급으로 간주됩니다. 2. 2021년부터 도입된 신용점수제. 2021년 1월 1일부터 등급제로 평가되던 개인 신용평가가 점수제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신용점수가 비록 1, 2점 차이가 나더라도 등급으로는 6등급, 7등급으로 나뉘기 때문에 대출이 거절되거나 카드 발급이 안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관행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신용점수제입니다. CB사는 신용등급을 선정하지 않고 1점에서 1000점 사이의 점수로만 표현되는 개인 신용평점만 산정하여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었는데요. 등급이 아닌 1점 단위로 세분화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저신용 금융소비자는 좀 더 수월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특성에 맞춰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 만큼 개인 신용평점 기준도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현재 신용등급 6등급 이상에만 발급되던 신용카드는 올해 1월 1일부터 나이스 신용점수 680점 이상 또는 KCB 신용점수 576점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햇살론을 비롯한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도 현행 6등급 이하에서 나이스 744점 이하 또는 KCB 700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중금리 대출 때 신용 공여 한도 우대 기준은 4등급 이하에서만 적용되었는데 올해부터 나이스는 859점 이하, KCB 820점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3. 신용점수 올릴 수 있는 꿀팁 5가지. 점수제의 도입으로 등급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던 금융소비자들의 좀 더 넓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신용점수는 1점 단위로 신용을 평가하는 만큼 신용점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좀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신용점수 관리 팁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주거래 은행 이용하기. 주거래 은행을 정해 꾸준히 이용만 해도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급여 이체, 각종 공과금과 카드 대금 납부, 자동이체 등 거래 내역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이용한다면 신용점수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 금융거래가 디지털 중심으로 바뀌면서 은행 앱 서비스 이용 건수도 신용점수 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2. 사용하지 않는 마이너스 통장 정리하기. 마이너스 통장 역시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더라도 통장을 만드는 순간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떨어집니다. 3. 소액 연체를 만들지 말고 오래된 연체부터 정리하자. 기간이 오래된 연체일수록 신용점수가 많이 깎이기 때문에 오래된 연체부터 상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액이라도 연체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기적인 결제 대금은 자동이체를 사용하고 사전에 알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신용카드 한도는 분배해서 사용하기. 신용카드의 개수보다 한도를 얼마나 채워서 쓰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한도를 채울수록 자금 여유가 부족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카드당 한도의 30%에서 50% 정도 사용하고 카드를 나눠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5. 신용정보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무엇보다 내 신용점수가 현재 몇 점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용점수를 모른 채 대출, 카드 발급 등을 하려면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미리미리 내 점수가 몇 점인지 파악한 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점수를 조회할수록 점수가 떨어진다는 소문도 있는데 조회 기록은 신용평가사에서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4. 신용점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만 있으면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해 빠르고 간편하게 나의 신용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페이코, 핑크, 알다는 KCB와 제휴하여 신용점수를 제공하고 있고 SBI저축은행, 사이다뱅크, KT패스, 네이버는 나이스와 제휴하여 신용점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있는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KCB와 제휴한 토스, 나이스와 제휴한 네이버는 어떻게 신용점수를 알려주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페이. 올해 1월 28일부터 나이스와 제휴하여 신용관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페이 두 번째 탭, 내 자산에서 신용점수뿐만 아니라 수입 지출 현황, 금융회사별 현황, 대출 정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는 첫 번째 탭, 신용관리에서 볼 수 있는데요. 신용점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현황들을 안내하는 신용분석 리포트와 또래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지 볼 수 있는 신용비교 리포트도 볼 수 있습니다. 토스. 2017년 2월 KCB와 제휴하여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탭의 홈 또는 전체 메뉴의 신용에서 신용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신용점수와 함께 신용점수 올리는 팁이나 내 신용점수에 맞는 대출이나 카드 추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 토스로 제 신용점수를 확인했을 때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요. 신용평가사마다 보유한 정보와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점수는 단기간에 올리기는 힘든 일인데요. 나의 신용정보를 항상 파악하고 있는 것 역시 신용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